톡톡톡. 박영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소리를 들었다. 꿈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았지만 노크 소리는 더욱 급해졌다. 톡톡톡톡. 누구세요? 72년을 살아오며 새벽 3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영숙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윗집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할머니, 저 한도현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도현은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영숙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할머니, 집을 당장 비우셔야 해요. 뭐라고? 지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가스 같은 거요. 위험할 수 있어서. 영숙은 당황했다. 지하실은 몇 달 전부터 조카 상훈이가 관리하고 있었다. 창고로 쓴다고 했는데 설마 그럴 리가. 그때였다. 쿵. 집 아래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어디선가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도현이 영숙의 팔을 잡았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영숙은 72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바라봤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을 키운 공간, 그리고 이제는 혼자 지키고 있는 터전. 하지만 코끝에 스며드는 이상한 냄새와 점점 진해지는 연기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가방만 들고 가면 안 될까? 시간이 없어요. 도현의 재촉에 영숙은 급히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1층 창문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도현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이니? 영숙의 질문에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 저는 사실 그냥 대학생이 아니에요.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은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숙은 여전히 집에서 나온 연기가 신경 쓰였지만 도현의 진지한 표정에 집중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 공장들이 불법으로 화학 폐기물을 버리는 걸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집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니? 도현은 핸드폰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드럼통들이 빼곡히 쌓인 어둑한 공간이었다. 이게 할머니 집 지하예요. 어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찍었어요. 영숙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다. 분명히 자신의 집 지하실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했다. 이 상훈이가 뭘 한 거야? 할머니 조카분이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 이상훈은 몇 달 전부터 창고 사업을 해보겠다며 지하실 열쇠를 달라고 했었다. 용돈도 벌고 할머니한테도 임대료를 드리겠다며 손사래를 쳤는데 그분이 불법 폐기물 유통업자들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공장에서 나온 화학물질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거죠. 그런데 보관 방법이 엉망이에요. 밀봉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가스가 새는 거구나.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섞이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습한 날씨에는. 영숙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려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상훈이가. 설마 모르고 한 건 아니겠지?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상훈이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연기가. 상훈아.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지하실에 뭘 넣어 놓은 거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그게. 설명이 좀 복잡해요. 지금 만나서 얘기할까요? 복잡하기야 뭐가 복잡해. 우리 집을 위험하게 만든 게 복잡한 거야? 할머니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제 애들 학비도 마련하려고.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평생 키워온 조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굴던 그 아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봐야겠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할머니 위험해요. 가스가 새고 있는데. 72년 살아온 집을 모르는 사람한테만 맡길 순 없잖아. 1시간 뒤 두 사람은 영숙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연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도연이 가져온 간이 방독면을 쓰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세상에.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김치와 장을 보관하던 지하실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환경안전이라는 하얀 라벨이 붙은 파란 드럼통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고여 있었다. 저 라벨은 가짜예요. 진짜 환경안전 마크는 이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도연이 드럼통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상훈이었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영숙과 도현은 서로를 바라봤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지만 영숙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여기 있다. 상훈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뒤에는 모르는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할머니 지하에 왜 내려가셨어요? 내 집인데 내려가면 안 되나? 지금은 좀 위험해서요. 정리할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영숙은 조카를 똑바로 봤다. 상훈아 저게 뭐니? 사업이에요 할머니. 창고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사업이야?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독가스 마시게 하는 게 돈벌이냐?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할머니도 우리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웃을 죽이는 짓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상훈 뒤에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숙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도연이 재빨리 그녀 앞으로 나섰다. 상훈 씨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벌써 가스가 새고 있고
누구세요? 당신은? 환경단체에서. 아, 그 귀찮은 놈들 중 하나구나. 상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할머니 이 친구랑 얘기하신 거죠? 그럼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 순간 지하에서 또 다른 쿵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컸다. 이거 정말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도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모두들 조용히 하라는 거죠. 상온 옆의 남자가 말했다. 특히 할머니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괜찮다. 72년 살았는데 이 정도로 무서워할 나이는 아니야. 상훈과 낯선 남자들이 잠깐 당황하는 사이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할머니 저예요. 지수. 도현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지금 할머니 집이에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이랑 같이. 뭐 하는 거야? 상훈이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영숙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상훈아 그만해. 할머니. 10분 뒤 젊은 여성이 카메라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서지수였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재빨리 지하실로 향했다. 잠깐 당신 누구야? 상훈이 막으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환경과학연구소에서 왔어요. 증거 수집이 필요해서요. 영숙은 지수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상훈이 뒤쫓으며 소리쳤다. 할머니 위험해요. 그냥 올라와요. 내 집에서 내가 위험하면 누가 안전하겠니? 지수는 드럼통들을 하나씩 촬영하며 샘플을 채취했다. 이건 아세톤이고 이건 톨루엔이네요. 둘 다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같이 보관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때 상훈이 지하로 내려왔다. 그의 뒤에는 두 남자가 따라왔다. 그만하세요. 당장 나가세요. 상훈아. 영숙이 조카를 바라봤다.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이웃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할머니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요. 72년 살면서 나쁜 일에 모른 척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는 없다. 영숙은 지수에게 말했다. 필요한 거 다 찍어. 나도 도울게. 할머니. 상훈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다. 할머니 이러시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덮어줄 수는 없어. 그때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누구한테 입 다물라고 하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평생 아껴온 집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사람의 목숨 말이야.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훈이 달려들려 했지만 도현이 막아섰다. 숨는 대신 맞서겠다. 영숙은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서요. 한 달 뒤 영숙은 마을회관에서 열린 환경보호 간담회에 앉아 있었다. 경찰의 급습으로 불법 폐기물 저장고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상온과 유통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집은 한동안 비워둬야 했다. 화학물질 제거 작업과 안전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도현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다. 다음 발표자는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사회자의 부름에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조카 때문에 동네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안녕하세요. 영숙은 마이크 앞에 섰다. 72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서본 건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솔직히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 조카가 내 집 이웃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게. 해간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도현이와 지수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거. 특히 사람 목숨이 걸린 일에는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다. 앞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감시자가 되겠습니다. 72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은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간담회가 끝난 뒤 도현과 지수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수가 말했다. 우리 단체 정식 회원이 되실 생각 없으세요? 영숙은 웃었다. 그래도 될까?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경험과 용기가 있으면 되죠. 도현이 답했다. 그나저나 집은 언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래.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하더구나.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골목길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일이야. 뭐가요? 72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도현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원래 용감하셨어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용감하다. 영숙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용감하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지수가 말했다. 우리 다음 주에 강상류 공장 조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도? 내 할머니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보자고. 창밖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새로운 계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72세 박영수의 두 번째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